30번 어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 어떻게 푼다? 어휘 문제는 일단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한 뒤에 이 글의 소재랑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고 이 틀을 통해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틀로서 문항들이 판별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앞뒤 문장과의 논리 혹은 문장 내의 논리를 통해서 각 문항들을 판별해 주시면 된다.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도시의 운송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대체로 따라왔대. 관점이야. 어떤 관점이냐면은 자동차의 수요야 도시에서 그것이 관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수용되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면은 결국 뭐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뭐가 되어져야 된대? 관리가 되어져야 된대. 뭐 말고 수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관리를 해라, 좀 쳐내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뒤에 보시면 증가하는 수익은 불가피하게 증가를 이끌어낸대 자동차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대 자동차가. 다음 보시면 심지어 기후변화의 불가피함 없이도 물리적인 제약이야. 밀접하게 서식되어지고 있는 도시에,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에 물리적인 제한, 그 다음에 접근성, 유동성, 안정성, 대기오염, 도시에서의 거주성에 일치하는 수요, 이 모든 것들이 뭐한데? 제한한대. 뭐를? 도로 네트워크를 팽창시키자라는 선택지를 제한한대. 뭐 하기 위해서? 순전히 이러한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문장이 길지만 다시 보면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물리적인 제약이 있대. 제약이 있어서 도시 네트워크를 확장하자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대, 없대? 없대. 자, 다시 뭐라고? 도시에 뭐가 있대? 도시가 제한적이래. 자, 도시가 제한적이니까 도시에 있는 도로를 넓히자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도시가 이미 제한적이야.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 집도 모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를 넓히자라는 욕구, 그런 선택지가 뭐 될 수밖에 없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1번은 그냥 뭘로 판별이 된다? 문장 내의 논리로 판별이 되는 거고. 자, 얘를 틀로 맞춰서 다시 보면은 도로 네트워크를 확장하자라는 건 결국 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 아니야? 근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지금 이 글에선 뭐 하자라고 하고 있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된다며. 당연히 자동차의 수요를 늘린다는 선택지를 뭐 한대? 제한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한하는 건 결국 뭐 한다는 거야? 이 수요를 관리하겠다라는 말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문장 내의 논리로서도 판별이 되고 틀로서도 판별이 되는 문항이었다. 즉 1번은 맞는 게 되겠고, 지금 틀이 한번 못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반복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다음 보시면 결과적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그들의 거주자들이 더 번영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한 열쇠가 되었대. 누구한테? 도시 관리자랑 계획자들의 초점에 있어서. 다시, 사람들이 더 번영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설득한대. 자동차를 써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자동차를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한대. 그럼 이거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받아들이는 거야, 관리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네. 즉 2번도 뭘로써? 틀로써 판별이 충분히 가능한 문항이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동차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과 계획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라는 거야. 다음 또 보시면 대안적인 선택지들을 향상시키는 거야.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사용 같은 그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대,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자,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쓰기는 당연히 뭐야? 대안이죠, 대안. 3번은 뭘로 그냥 판별이 된다? 문장 내의 논리로서 판별이 되는 거고. 하나 더 보시면 자동차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대안적인 선택지를 향상시킨대. 그럼 이거 결국 뭔가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 뭘로도 판별이 되는 애야? 틀로서도 판별이 되는 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3번도 맞는 단어가 되겠고, 다음 문장 또 보시면 그러나라고 일단 뭐가 될 거야? 전환이 될 거야.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접근이야. 뭐에? 자동차의 수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음 몇 번? 4번이 되겠죠. 왜? 우리 이 글은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 자동차의 수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리해야 된다며. 근데 갑자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받아들이는 접근이래. 정확하게 글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네.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접근법이 돼야겠죠. 즉 답은 몇 번? 4번이 틀 판별로 혼자서 반대되는 틀린 말을 하는 문항이 되었다. 답은 4번을 쓰면 되시겠고, 어쨌든 자동차의 수요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접근법은 뭐라는 거야? 자동차 여행을 더 비싸게 만든대. 또는 자동차 여행이라는 거를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제한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여행이 기후변화에 따라 주는 기여도가 이러한 불가피함을 강화시켰다라는 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기후변화가 일어난대.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린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아, 자동차 사용을 관리해야겠구나라는 필요성이 생긴 거니까 필요성이 뭐 된 거야? 강화된 거죠. 5번은 문장 내의 논리로서 혹은 틀로서 판별이 되는 문장이었다. 어쨌든 답은 몇 번이 된다? 혼자서 반대 얘기하고 있는 4번이 된다.